안녕하십니까. DSM-5에 대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정의, 증상,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DSM-5의 정의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감별 진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서 장애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제한된 관심과 흥미를 지니며 상동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장애를 뜻합니다. 보통 생후 3년 이내에 인식되거나 지연이 심각하다면 12개월 이전에 인식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증상들과 기능 수준을 보이는 자폐 스펙트럼 환자군이 존재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증상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먼저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핍, 두 번째는 행동, 관심, 활동의 반복적, 상동적 양상이 있습니다. 증상은 어린 시절부터 존재해야 하며 현재 기능에 대한 임상적으로 심각한 손상과 증상이 지적 장애, 전반적 발달 지연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핍 특징으로는 첫 번째, 사회 정서적 상호교환성의 결핍, 두 번째, 사회적 상호작용에 사용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의 결핍, 세 번째는 부모 이외의 사람과 연령에 맞는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지 못함입니다. 예시로는 눈맞춤이 잘 안되고 또래에 대한 관심이 적고 또래와 함께 잘 놀지 않는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 관심, 활동의 반복적, 상동적 양상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상동화되고 반복적인 움직임, 두 번째, 즉각 반향어와 지연 방향어, 세 번째, 상태 유지 경황과 변화에 대한 저항, 네 번째, 제한적이고 고정된 관심, 집착, 다섯 번째, 일상 자극에 대한 예민성이 있습니다. 예시로는 손이나 손가락을 흔드는 등 부적절한 반복 행동을 합니다. 다음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소인이 높은 질환으로 유전율이 80% 정도 되며 부모의 양육 태도로 인해 발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 및 후천적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성기 감염, 조산, 저체중아, 출산 시 호흡 문제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신경해부학적, 신경병리학적 요인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많은 정보들을 처리하는 곳은 감각 처리 기관입니다.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바로 이 감각 처리에 장애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생화학적 요인, 다섯 번째는 명역학적 요인이 있습니다. DSM-5란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ICD 체계와 독자적으로 정신장애 진단 분류 체계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DSM이라 하며 현재 다섯 번째 개정판인 DSM-5가 2013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DSM-4에서는 자폐장애, 아스퍼거 장애, 레트 장애, 소화기 붕괴성 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반적 발달 장애가 모두 개별 진단되었으나 DSM-5에서는 모두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을 통합하였습니다. DSM-5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의 감별 진단이 요구되는 장애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별 진단이 요구되는 장애라도 진단 증거가 충족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동시에 진단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트 증후군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동시 진단이 가능합니다. 통합되면서 공통점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관계, 언어, 행동 지연, 발달에 모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DSM-5 진단 기준으로는 첫 번째 사회적 소통의 결함, 두 번째 제한적 관심사, 세 번째 반복적인 행동입니다. 사회적 소통 결함에는 사회적, 정서적, 상호관계성 상호작용의 결함,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사용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의 결함, 대인관계의 형성, 유지, 이해의 결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한적 관심사에는 강도나 초점의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이고 고정된 흥미, 감각적 자극에 대한 과도한 또는 과소한 반응성, 환경의 감각적 측면에 대한 비정상적 흥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반복적인 행동에는 정형화된 또는 반복적인 동작, 물체나 언어를 사용합니다. DSM-5 진단 기준을 오면서 언어발달 지연은 더 이상 진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감별 진단이 요구되는 장애라도 진단 준거가 충족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동시에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감별 진단의 예로는 레트 증후군, 선택적 함구증, 언어장애와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지적장애, 상동적 운동장애, ADHD, 조현병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료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부모 교육, 특수 교육,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먼저 부모 교육에는 정서적 지지 제공과 질병 특성, 자녀 다루는 방식, 장기적 교육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 교육입니다. 언어치료, 인지치료, 사회성 기술훈련과 운동치료, 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 음악치료 등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개인 또는 집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치료입니다. 약물치료는 자해, 위험행동 조절을 하고 핵심 증상의 심각도를 완화시키고 세로틴계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물, 중추신경 자극제가 있습니다. 모든 장애는 직업 재활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DSM-5 자폐 스펙트럼 장애 소개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